네, 유한솔의 오늘 모산이 이어집니다. 영상으로 보신 이 연말에 논란의 인물들이 있죠. 이 인물들이 받아든 리스크, 그리고 그보다 어쩌면 더 클지도 모르는 위약금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일타수 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잠시 살펴본 박나래 씨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이어가도록 하고, 이 인물도 역시 쌍방 고소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건강 키워드, 이 저속노화로 유명한 정의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사생활 논란 속에 있는데요. 상대는 이제 전 동료였던 이 30대 여성 연구원 A씨인데, 자, 이 공방의 중심에 성폭력, 불륜,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일단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맞고소를 지금 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정의원 박사의 경우에는 이 여성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그리고 저 여성이 나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연구원 A씨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위력에 의해서 나는 강제추행을 당했고, 예. 오히려 정 박사가 내 저작권에 대해서 침해를 저지르고 또 나 역시도 스토킹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 정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각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일단 정의원 대표 입장을 보면 스토킹 피해를 일방적으로 받았고 이게 또 불륜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입장 표명에서 나왔던 논란의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뭐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서 교류했다. 그리고 마사지를 해준다고 해서 숙박업소에 갔지만 어떤 육체적 관계는 없었기 때문에 불륜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불륜으로 봐야 할지 지금 나온 정황만 가지고 이 부분 인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가 성립하느냐라고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5년에 폐지가 됐어요. 간통죄의 경우에는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네. 쟁점이 돼요. 그런데 이게 폐지됐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만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민사적으로 정 박사의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행위가 되느냐는 네. 두 사람이 사실은 이제 연구원과 연구소장의 관계로서 장기간 이 관계를 지속해 왔다라고 한다면 예. 그 수개월, 수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아니면 연인처럼 이렇게 숙박업소를 간다라든지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예.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실은 성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예. 그러면 그 배우자 정 박사의 부인 입장에서는 이 여성과 정 박사에게 모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도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 A 씨가 계속해서 내밀고 있는 뭐 카톡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물론 카톡 전체의 그 맥락을 좀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뭐 한두 차례 조금 뭐 이렇게 친밀한 관계임을 암시하는 단어를 제시했다라고 해서 이것만으로 부정행위다라고 보기에는 좀 네. 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상 두 사람이 장기간 관계를 이어왔고 그 관계에서 뭔가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예. 이야기를 주고받고 함께 숙박업소를 간다라든지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정을 교류하면서 교제했다라고 볼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면 예. 사실상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불륜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기혼자로서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또 이걸 넘어서 일단 두 사람의 주장이 갈리고 있는 부분, 일방적인 스토킹과 강제추행이었다. 또 반대로 A 씨 같은 경우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법적 공방의 향방도 좀 갈라질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진실 공방의 키워드는 이제 저작권이죠. 네. 지금의 정 대표를 있게 한 저속노화라는 키워드를 지금 이 피해 주장 여성인 A 씨가 본인이 만든 개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른바 뭐 글쓴이 이름만 바꾸는 이 네네. 표지가리 형태로 자신의 글을 계속해서 정 대표가 기고를 해왔다는 주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원 A 씨는요, 표지갈이나 사실상 다름없었다 이런 예. 표현을 하면서 자신이 저속노한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글 기고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좀 자세히 살펴보면 뭐 대보름 음식을 소개를 한다든지 싱가포르 사례를 든다든지 예. 또 30세 이하 한국인 당뇨 환자의 그래프를 사용한다든지 칼럼에서 본인이 발췌해온 이 예. 부분을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주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름만 바꿔서 기고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정 대표 입장에서는 2021년부터 관련 주제로 베스트셀러도 오르고 자신이 계속 가지고 왔었던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 문제없다라는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앞서 제기된 그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그 책에 관한 이야기죠. 이게 공저 여부인지 혹은 또 정 대표가 직접 단독으로 저술했는지 이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이 저속노화라는 개념의 주인이 누군지 이걸 지금 가려야 되는 공방으로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연구원 A씨의 입장은 저속노화라는 이 키워드 자체도 내가 만든 말이다 라면서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 박사가 기고했던 칼럼이라든지 아니면 책으로 출판된 그 책이라든지 예. 사실은 내가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다음에 네. 단독으로 출간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반대편에 있는 정 박사의 입장은 예. 본인이 인세의 30%를 지급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일단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파일, 그러니까 작성한 글을 전송한 그 파일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다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분석을 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좀 가려볼 수 있는 쉽게 판단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성폭력과 불륜 의혹을 넘어서서 아예 지금의 정 대표를 만든 저속노화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기로까지 질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 공방에 따라서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건 정 대표 본인뿐만이 아니고 같이 이제 협업을 진행했던 네. 식품업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렌틸콩, 두유 이런 거에는 죄가 없는데 지금 급하게 흔적 지우기에 나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키워드 저속노화라는 키워드를 사용했던 정 대표의 주장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예. 이 노화 늦추는 식단이라고 해서 대중에 많이 공개됐었던 것들이 정 박사의 주장에 대응해 큰 호응을 얻었었던 것들이 예. 지금 다 지우기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사 같은 경우에는 즉석밥 예. 또는 매일 땡땡 유업 같은 경우에는 두유 같은 경우 두유를 사용을 했는데 네네. 여기서 뭔가 이 정 박사의 얼굴을 뺀다든지 아니면 홍보물 온라인 홍보물에서 최대한 정 박사와 관련된 것들을 지우기 예. 나섰는데요. 또 다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추가 협업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머사니에서 이 저속노화 아이템 다룰 때에도 이제 정 의원 대표의 얼굴이 계속해서 나갔었는데 그 흔적을 열심히 지우고 있는 업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이 협업했던 상품의 이미지를 내리는 수준의 대응인데 향후에 이 공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송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아예 전면 손절, 계약 해지로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이 가는 건 결국 위약금 규모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 박사가 그런 해당 업체들과 어떤 계약을 내용으로 해서 계약서를 체결했는지 그 내용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광고 모델에 대한 계약을 작성을 할 때에는 계약 해지가 누구로 인해서 누구의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했느냐. 그러면 그 책임이 유발된 사람이 사실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조항까지 예.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 굉장히 잘못해서 뭐 이미지가 실추가 된다라든지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정말 기만을 했다라든지 예. 뭐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이른다면 이거는 위약금과도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예. 위약금의 경우에는 단순히 손해배상을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내가 받은 광고료의 뭐 2배, 3배를 위약벌로서 이제 돌려준다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 뭐 얼마에 저런 계약을 체결했고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네. 본인이 받은 광고료에 준하는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네. 다만 업계도 일단 추이를 좀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관행상 예. 모두 다 이제 위약금을 뭐 청구한다라든지 이렇게 가지는 않고 예. 그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이미지나 매출에 얼마나 손실이 야기되는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좀 추이를 지켜보다가 네. 상황이 심각해진다라고 한다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기를 열심히 두드려 보겠죠. 정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기도 하잖아요. 또 제품의 정체성과 직접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또 법적 공방의 향방에 따라서 여파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정 의원 대표의 사생활 논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논란의 주인공으로 또 이어가 볼게요. 이제 방송인 박나래 씨 이야기를 할 텐데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거는 지금 전 매니저들과 계속 고소전을 벌이고 있는데 추가 고소를 했다는 이야기 가장 먼저 전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6건의 고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된 것으로 보여요. 예. 지금 뭐 횡령 혐의로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해서 회사 돈에 손을 냈다라고 해서 횡령 혐의를 더 추가 고소한 것으로 지금 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박나래 씨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을 하면서 어머니에게나 전 남자친구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박나래 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하지만 박나래 씨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전 매니저들이 사실상의 다른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고 거기로
회사로 입금돼야 될 금액을 예. 의회에서 받았다라든지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일단 횡령 혐의까지 추가 고소를 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같은 회사 돈을 두고 서로가 횡령을 했다라고 지금 서로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 주장을 하면서 앞서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의 용산구 자택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담보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 그렇다는 건 가압류 받아들일 테니까 이제 담보 지급해라, 이렇게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충분히 가압류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으로 예. 보여집니다. 가압류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뭐 경매에 들어간다라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사실 등기부에 이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지금 압류를 했다라는 것을 하나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예. 우리가 일단 받아들이겠지만 혹시나 잘못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당신들도 담보를 제공하라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예. 그 취지에서 전 매니저들에게 담보 제공 명령이 지금 내려진 예. 그런 상황이고, 전 매니저들이 보통은 압류 금액의 한 10%에서 30% 정도 내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이제 담보 제공을 하게 되면 예. 그때는 박나래 씨의 자택이라든지 어떤 다른 재산에 가압류가 이렇게 하나 등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용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보다 앞서 지난 3일에 논란이 터진 직후였죠. 박나래 씨의 소속사가 지금은 뭐 간판도 내리고 영업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 집에 대해서 고액의 근저당권 설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가압류가 인용될 것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한 거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인용 결정되면 지금 이거 어떻게 정리됩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나 내가 거액의 이제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매니저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업체에 이제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소송전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집에 예. 아마 가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조금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회사 이름으로 이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예. 겁니다. 그러면 전 매니저들이 여기에 가압류를 걸고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은 순위대로 그거를 예. 변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순위는 지금 은행으로 알려져 있고 11억 정도 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나래 씨의 회사가 지금 49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에 사실 그 뒤에 설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다 해결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네. 전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좀 가압류에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밑그림을 그리고 선제적으로 조치한 거 아닌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된 박나래 씨의 맞고소, 그리고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 개인의 의혹을 추가 폭로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주사임으로 요약되는 이 박나래 씨가 받아왔다는 불법 의료 서비스, 여기에 지금 그간 지속적으로 받아서 복용을 했다는 다이어트 약이 펜타민이라는 약이다, 추정될 수 있다. 네. 나비약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이 부분 때문에 논란입니다. 무슨 맞습니다. 약인가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나비약이라는 이름의 일명 펜타민 성분의 식욕 억제제를 말을 하는데요. 예. 과거에 작년에 한 M본부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박나래 씨가 나와서 다이어트를 아주 과감하게 한 바 있습니다. 예. 무려 14kg을 감량을 했는데요. 이때 사용했었던 게 이 나비약이 아닐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냥 추정이에요. 네, 함께 폭로가 같이 된 유튜버 입짧은 해님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의 비결은 약이다라고 말을 한 바 있는데, 과거에도 해님이 내 약 먹고 30kg 뺐다, 이렇게 박나래 씨가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예. 박나래 씨 역시 주사 이모로부터 이 같은 다이어트 약 처방을 받아서 감량을 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의사 처방 없이 불가능한 향정신성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입니다. 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발건은 현재 마약범죄 수사팀에 배당이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펜타민이라는 약이었고 이걸 지금 지속적으로 복용한 게 인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의료법 위반만 문제가 되는 예.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펜타민의 경우에는 처방 없이 복용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 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다 더해진다면 사실은 이제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예.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법원까지 갔을 때 죄질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마약류관리법 위반까지 엮여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단점으로 네. 작용합니다. 자, 여러 의혹 속에 진퇴양난에 놓인 박나래 씨인데 사실 지금의 위기를 본인이 어느 정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이걸 좀 가장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같은 논란을 받았던 이 샤이니 키 씨의 입장문 사과문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대비된다, 좀
대응이 많이 미흡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각자 받아들게 될 이 손익계산서도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연예인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올 부분은 뭐 방송 출연료를 내가 이만큼 일해서 벌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받았다라는 것뿐만이 예. 아니라 사실은 광고 이미 맺어져서 내가 얼굴이 드러나서 나가고 있는 광고들이 갑자기 내려지게 됐을 때 네. 업체들에서 위약금 손해배상 소송을 해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가장 큰 부분인데 예. 업체에서 판단을 했을 때에는 앞서 정 박사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미지 실추가 됐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로 다가왔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불거져서 뭐 이런 논란에 휘말렸지만 잘 사과를 하고 대중의 호응을 얻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업체 측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박나래 씨의 대응처럼 오히려 사과를 내놨는데 대중들의 더 이제 불만만 가중시키고 네. 대중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됐을 때에는 같이 연계되어 있는 우리 업체라든지 아니면 물품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는 이미지가 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대응이라든지 사과문을 내놓는 그것에 따라서 예. 업체들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그 수위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변호사님이 지금 당장 뭐 계산기를 두드리시긴 쉽지 않겠지만 한번 위약금 규모를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광고계 손절도 이어지고 있고 방송 활동은 다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뭐 일단은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100억 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해 출연료가 뭐 5억에서 예. 뭐 그 이상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방송사들의 경우에도 1회 출연료가 1,500만 원 이상이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10억 원의 광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20억, 30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가 합쳐지면 그래도 지금 가압류의 대상이 된 집이 55억 정도라고 네. 알려지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사건 사고로 얼룩진 연말, 각종 리스크와 법적인 쟁점, 향후의 전망까지 한번 양재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